자, 회로이론 문제풀이 특강반 시작하겠습니다. 회로이론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첫 번째 문제, 예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예제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전류에 대한 정의, 전압에 대한 정의, 이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전류에 대한 정의와 전압에 대한 정의. 전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류 I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T분의 Q죠. 교류로 표현하면 I는 어떻게 돼요? DI, 시간당 변하는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죠? DT분의 DQ, T 이렇게 표현하죠. 전류에 대한 정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에서 Q는 IT라고 하는 그 식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쿨롱이죠. 쿨롱. 쿨롱이고 단위는 뭐하고 똑같아요? 쿨롱의 단위는 암페어 세크죠. 여기서 I는 뭐의 단위를 가지고 있다? 암페어의 단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T는 뭐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세크의 단위를 가지고 있죠. 세크의 단위. 그래서 암페어 세크가 쿨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계산하게 되면 DQT라고 하는 이 식을 구할 수가 있죠. 이 식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DI에다가 DIT가 되겠죠. 네. 거기에다 뭘 곱해줘요? DT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양변을 뭐 해준다? 인테그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DQT는 뭐가 되죠? Q가 되는 거죠. Q가 되는 거고 Q는 전기량 Q는 이게 뭐예요? 인테그랄 IT, DT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류를 인테그랄 해주면 된다. 적분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압에 대한 정의도 기억하죠. 전압 V는 어떻게 되죠? 전압 V는 1쿨롬의 전하가 이동해서 1줄에 1을 할 때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Q분의 W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을 기억하죠. 그래서 W 이퀄 어떻게 돼요? W 이퀄 QV, W 이퀄 QV다. 줄이죠. 줄. 이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줄, 에너지 줄이고 요거는 뭐죠? 볼트. V는 볼트라고 하는 거죠. 1쿨롬의 전하가 이동해서 1줄에 1을 할 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전하가 얼마나 이동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서 대입을 해야 돼요. 뭘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전기량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기량을 구하라. 그러면 시간이 몇 초 동안 흘렀느냐? 이러한 전류가 흘러서 지금 이러한 전류가 흘러서 2초 동안에 흘렀다 이거예요. 그때 전기량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입을 하면 됩니다. 0에서 2초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되고요. 2t 다음에 플러스 3t에 제곱이 되어질 겁니다. 요것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dt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dt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계산기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계산을 안 하고 계산기에다 입력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계산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된다. 입력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계산기 적분 기능을 쓰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적분 기능이 없는 계산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적분에 대한 기본 기능을 알고 있는 거고 없는 계산기다라고 하면 얘를 실제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자, 이 3000은 상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t에 대해서 적분해요. 그러면 2t를 적분하게 되죠. 2t를 적분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t의 n승을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t의 n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t의 n승에 대한 인테그랄 하는 값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n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t의 n 플러스 1승이 적분의식이죠. 물론 여기에 적분상수 c가 붙는데 적분상수 c는 생략을 하면, 그래서 t를 적분하면 2분의 1 t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t를 적분했을 때는 2분의 1 t제곱이다. 2분의 1 t제곱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 t제곱이 되니까 요 2하고 2는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t제곱이 남겠죠. 그 다음에 요 t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 t3승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하고 3하고 없어지니까 마찬가지 동일하게 해서 뭐가 되죠? t세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이 얼마가 되는가? 0에서 2초다. 그래서 2를 여기다 집어넣죠. 그 값에서 나온 값에다가 또 뭘 집어넣어요? 0을 집어넣죠. 그 값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에서 0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을 빼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분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얼마 나오느냐? 얘가 36,000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단위가 뭡니까? 암페아 세크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뭘 구하는 거예요? 몇 암페아 아워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암페아 아워에 대한 답이니까 이 3600을 얼마로 나눠줘요? 1시간이니까 36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마가 된다? 10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지금 제가 그냥 적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적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계산기에다가 그냥 대입만 하세요. 적분 기능을 이용해서 정적분 기능을 이용해서 똑같이 수식으로만 적어주면 바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계산기 누르는 방법을 모르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규반에서 기본적인 계산기 누르는 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다음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오음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V는 RI에 대한 관계식을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전류하고 전압하고 관계가 비례관계인데 그때 비례상수가 저항이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음의 법칙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일정 전압의 직류 전원의 저항을 접속하고 전류를 흘릴 때 전류값을 20%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항값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류를 20%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증가니까 1 플러스 0.2가 돼서 1.2가 되도록 하기 위한 무엇을 구하라? R의 값은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 R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R은 ohm의 법칙을 이용하면 당연히 뭐예요? I분의 V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압은 일정한 겁니다. 전압은 여기서 보면 일정 전압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V는 일정하게 되고 변하지가 않아요.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하는 개념이 되죠. 전류가 1.2배가 되는 겁니다. 1에서 1.2가 되는 거예요. 1.2i가 되는 거죠. 1.2i가 되는 거죠. 1에서 1.2가 되는 거예요. 개념이 잡히죠?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1에서 1.2가 된다. 그러니까 1.2분의 1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기본 1에서 1.2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2분의 1이 되니까 얘가 얼마 돼요? 0.83배. 0.83배라고 하는 값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ohm의 법칙을 알고 전류하고 저항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적용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ohm의 법칙을 아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ohm의 법칙은 아시죠? 기본식이니까 너무나 기본식이니까 ohm의 법칙을 모른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V, I, R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굳이 이러한 식으로만 표현하지 말고 볼트는 단위를 보면 오음에다가 뭘 곱해준 것과 같아요? 암페어를 곱해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오음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저항 R 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항 R 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오음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키르이호프에 대한 전압법칙과 키르이호프에 대한 전류법칙인데 전압법칙이 필요합니다. 전압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전력의 총합은 전압강하의 총합과 같다. 전류법칙은 들어오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와 같다. 이거는 이제 결론만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미 한 폐회로 내에서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얘가 기전력이 되겠죠. 이것은 전압강하의 합과 같아.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 보면 전압강하는 여기선 뭐야? 저항에다가 흐르는 전류를 곱해주면 되죠. 전류가 I가 흐르니까. 이 전류는 I는 동일하게 여기도 흐르니까 RI라고 하는 이러한 전압강하가 생긴다. 그래서 키르이호프의 전압법칙을 적용해 보니 어떠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E라고 하는 기전력은 전압강하 RI하고 더하기 뭐하고 같아? RI하고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러한 식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RI는 곧 뭐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V하고 같다고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흐르는 전류 I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흐르는 전류 I는 그럼 어떻게 돼요? V를 R로 나눠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식을 R 플러스 R로 얘기하면 여기 I로 묶어낸 거죠. I로 묶어냈는데 그 I로 묶어낸 것이 I가 R분의 V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R 값을 구하면 돼요. R 값을. 뭐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전개를 해야 되니까 전개하기가 귀찮다면 그냥 이 자리에다가 RI니까 R에 R분의 V 다음에 RI는 그냥 V 이래도 관계없습니다. 똑같은 식이 되겠죠. 방정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전압의 방정식.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이 V를 이항을 시켜줘야 되겠죠.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뭐가 돼요? E-V는 남는 거 적어볼까요? R에다가 R분의 V죠. 여기서 R 값만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죠. 이 값만 계산하면 요거하고 이항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E-V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V가 있고 R이 있었죠. 그 R을 이쪽에다 곱해주면 됩니다. R이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면 이거하고 같은 답이 있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어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오음의 법칙과 키르이호프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도 동일한 결과를 묻는 문제가 됩니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과 키르이호프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NV라고 하는 게 기전력이 되겠죠. 거기에 NR이라고 하는 내부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으로 생겨 있는 저항 R인데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쪽 R은 두 개가 직렬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직렬 연결될 때 저항값을 구할 때는 그 저항은 어떻게 해줘라? 더해줘라 라고 하는 거 알죠. 병렬 연결일 때는 역수로 더해주고 다시 그놈을 역수로 취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가 직렬 연결이니까 얘가 뭐가 돼요? 2R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2R이 되어진다는 것은 R하고 2R하고 병렬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를 그려보면 굳이 뭐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R하고 여기에 2R하고 2R이 되고 R이 되고 NR이 되고 NV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놈을
우리는 이제 방정식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얘에 대한 합성 저항은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더해준 것분에 두 개 곱해준 게 합성 저항 병렬값 구하는 방법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면 그냥 더해주면 되고 병렬로 연결되면 병렬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 R0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분의 1이 되죠. 이것을 분자 분모에 통분을 해주는 거죠. 계산을 해주니까 그리고 역수를 취해주니까 R1 플러스 R2분의 R1, R2가 되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에 대한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이다.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쉬우니까 알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전류가 I가 흐르니까 그 I에 의한 전압 강화를 만들어 보세요. NV라고 하는 기전력은 여기하고 여기에 대한 전압 강화에 합의되는 거니까 전압 강화에 대한 식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돼요? 당연히 NR이 되겠죠? I가 될 거고요. 자, 얘는 합성장을 맞아 구해보면 얼마 됩니까? 요게 2R분의, 3R분의, R 더하기 2R이니까 3R이 되겠죠? 3R분의 2R 제곱이 되니까 3분의 2R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R I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구하라 그랬냐면 마찬가지로 R 값을 구해내야 합니다. R 값을 구해내야 돼요. 그러면 이항시켜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이항시켜줘야 됩니다. 뭘 이항시켜줘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항시켜준 거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요걸 이항시켜줘야 됩니다. 개념이 잡히죠? 이항시켜주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잘 보세요. 이항시켜주기 전에 먼저 식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I로 묶어주고 I로 묶어주죠. 이렇게 돼서 여기 NV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 I를 먼저 이항을 해보세요. 요걸 이항을 하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여기가 NV를 I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야 이항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I분의 NV 마이너스 NR이라고 하는 이 값은 I분의 NV 마이너스 NR이라고 하는 이 값은 나머지 식 적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3분의 2 R이다. 여기서 이 3분의 1을 이항시켜주면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 그렇죠?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 n은 공통으로 어떻게 해요? 묶어낼 수가 있죠. n을 공통으로 묶어내고 3분의 2가 넘어가면 2분의 3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넘어가면 이항을 하면 2분의 3이 되니까 2분의 3의 형태를 띠고 있고 n으로 묶어져 있는 게 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뭐예요? 나머지 i분의 v 마이너스 r이 되죠. i분의 마이너스 r이 여기가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돼야 되겠죠. 그렇게 식이 바뀌어지는 것을 찾으면 여기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본 개념을 가지고 수식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들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전압분배 법칙, 전류분배 법칙 하는 그 분배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저항을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전체 전압에 대한 E 값을 인가했을 때 E2의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압분배 법칙이죠.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I가 일정할 때 오음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음의 법칙을 생각하면 전압 E는 Ri다라고 하면 I가 일정하면 E는 뭐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R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비례하기 때문에 E2에 대한 값을 구하라 그러면 R1 더하기 R2분의 R2의 전체 전압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된다? 같은 형태로 되어지는 거죠. 반비례하게 되면 그때는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반비례되는 개념을 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비례 반비례만 알면 돼요. 똑같이 저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연결을 했는데 저항이 아니라 이번에는 컨덕턴스 G1, G2입니다. 이거는 단위가 모죠. 모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역수고 저항의 역수를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동일하게 2라고 하는 전압을 가했을 때 여기 나타나는 전압 E2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컨덕턴스에 대한 오음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E는 뭐가 되죠? RI가 되었잖아요. 근데 컨덕턴스하고는 관계를 이야기하면 G분의 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수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전압이라고 하는 이 식은 컨덕턴스로 표현하면 컨덕턴스에는 어떻게 되죠? 반비례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E2의 값을 구하라라고 하면 G로 표현하면 G1 플러스 G2분의 이때는 G1의 전체 전압 2가 됩니다. 여기가 G1이 되어지는 이유, 여기가 G1이 되는 이유, 이것은 뭐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분압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비례한지 반비례한지만 따져주면 이런 것들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 되겠죠?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비례한지 반비례한지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답이 비례니까 2번이 되겠죠. 만약에 전류라고 하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저항하고 반비례하니까 그때는 반비례 형태로 되겠죠. 즉 이런 형태로 오겠죠. 반비례 형태로 올 것이고 얘는 뭐죠? 그렇죠. 비례 형태죠. 그러니까 전류하고 전압의 관계 비례한지 반비례한지 이거 저항하고 그러한 관계만 알면 쉽게 이야기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류 법칙에 대한 개념, 분압 법칙에 대한 개념을 아느냐. 만약에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그때의 전류에 대한 법칙, 전류 I에 대한 법칙 보면 어떻게 돼요? 전류 I1은 R1 더하기 R2분의 반비례니까 R2의 I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뭐예요? 전류 분배 법칙입니다. 반비례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돼요? 요 놈이 1일 때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전력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전력.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아주 기본식 중에 하나죠. 전력을 모르면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전력은 어떻게 합니까? 전력 P는 전기가 단위 시간의 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전기가 단위 시간의 한 일. 그래서 전력 와트라고 하는 단위는 줄 퍼 세크하고 같은 단위가 전력 와트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W는 어떻게 되죠? W는 QV입니다. 그래서 T분의 Q는 즉 요 부분 T분의 Q는 뭐에 해당됩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전류에 해당되죠. 전류에 해당되니까 VI가 되는 겁니다. VI가.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전력이죠. 그리고 I를 대입하게 되면 I는 어떻게 돼요?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 제곱이 되겠죠. R분의 V 제곱. 그래서 이 식에서 R분의 VV가 되어져 있는 것이 V 제곱이 되어져 들어가므로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다 반대로 IR을 집어넣죠. V를.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I자승 R이 되겠죠. 이러한 식으로 전력의 값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력이에요. 그리고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량. 그건 이제 에너지를 구하면 돼요. W가 전력량입니다. 즉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와트 세크가 전력량이 되죠. 이것은 이제 와트라는 단위가 나중에는 킬로와트라는 단위로 바뀌고 세크라는 단위가 이제 아워라는 단위로 바뀌어서 킬로와트 아워라고 하는 전력량에 대한 식이 되어져 나타날 겁니다.
이게 주울이죠. 단위가 주울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울에다가 주울이니까 0.24배를 하면 걔가 뭘로 바뀌어요? 칼로리가 됩니다. 즉 Q가 되는데 칼로리는 0.24배의 PT라고 하는 식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얘가 칼로리로 바뀌면서 열량을 계산하는 식이 되죠. 그러니까 전력량은 열량으로 환산이 됩니다. 전력이 열량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라 전력량이 열량으로 환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력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식들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이때에 100V 60W, 즉 100V를 가할 때 소비 전력이 60W가 되는 전구가 있습니다. 거기 전구에 전압을 100V에서 얼마로 줄였죠? 100V에서 50V로 전압을 줄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류를 구하라. 구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100V 60W에 대한 전구 값에서 저항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저항값 구할 수 있나요? 저항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 저항값 한번 구해 볼게요. 저항 R은 어떻게 돼요? R은 P는 R분의 V제곱이잖아. 그러니까 P분의 V제곱 하면 되죠. P분의 V제곱 하면 되죠. 전압이 100 제곱이 되겠죠. P는 얼마야? 60. 이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67이 나옵니다. 저항이. 따라서 전류 I를 구하는 거죠. 전류 I를 구하면 전류 I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 I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전류 I를 구하면 됩니다. 전류 I는 R분의 V죠. R분의 V다. 저항, 즉 전구의 저항은 167. 167. 전압은 50을 가했다 그랬죠? 50. 그러니까 얘는 대략 0.3. 대략 0.3 정도의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얘가 브릿지 회로입니다. 브릿지 회로. 이런 브릿지 회로가 있다면 브릿지 회로에는 평형 조건이 있습니다. 평형 조건. 그걸 우리는 브릿지 평형 조건이라고 해요.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 바로 브릿지 평형 조건이 됩니까? 마주보고 있는 이 두 변의 저항값의 곱이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저항값이 되겠죠.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수도 있죠. 그 저항값하고 서로 같을 때 그때가 우리는 뭐가 된다? 브릿지가 평형이 된다. 즉 2 곱하기 2하고 여기 4 곱하기 1하고 같죠. 같을 때 그때가 평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평형이 되어지면 요 두 점, 지금 표시한 두 점 되겠죠. 이 두 점에 대한 전위차가 생기지 않아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이 3오음이 없는 거하고 같은 회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브릿지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브릿지는 평형 상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냐면 여기는 3오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3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값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죠. 브릿지 회로를. 그랬을 때 얘가 2가 되고 얘가 4가 되고 다음에 1이 되고 2가 되겠죠. 거기에 1오음의 저항이 하나 더 연결되어 있네요. 이렇게 1오음의 저항이 하나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합성 저항을 계산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합성 저항 R0는 1 플러스 3이죠? 6이죠. 그러니까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합성 저항을 구해보면 3오음이 나온다. 거기에 전압을 3V가 가해졌네. 그러니까 얼마예요? 3분의 3이 되죠? 몇 암페어가 흘러요? 1암페어가 흐르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문제 1장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는 핵심 관연도 문제풀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분 문제죠. 역시 계산기를 이용해서 적분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적분식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Q 값을 구하게 되죠. 인테그랄 시간이 몇 초 동안에 있느냐 문제를 읽어보니까 I 값이 2t의 자승에 플러스 8t 암페어가 흘렀다. 3초 동안에 그러니까 0에서 3초 동안에 그래서 2t의 3승이라고 그랬죠. 2t의 자승이라고 그랬군요. 8t라고 그랬죠. 요것을 dt를 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산기를 바로 눌러도 되고 또는 적분이 되어진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t제곱이니까 3분의 t 3승이 되죠. 거기에 2가 있습니다. 더하기 8t니까 t는 얼마야? 2분의 t제곱이죠. 2분의 t제곱인데 거기에 원래 뭐가 있어요? 8이 상수로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0에서 3초까지가 되겠죠. 이걸 대입해서 3 집어넣고 계산한 값, 그 다음에 0 집어넣고 계산한 값, 그래서 3 집어넣고 계산한 값에서 0 집어넣고 계산한 값을 빼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이해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내부장 5000옴의 전압계를 AB단자에 연결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과 같은 회로에 AB단자에 여기에다가 저항을 다시 하나 또 연결했다는 얘기예요. 얼마짜리를 연결했다는 얘기입니까? 500kΩ짜리를 연결했다는 거죠. 500kΩ짜리를 연결했다. AB 사이에. 이제 그래서 회로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지금 빨간색까지 연결된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진 상태가 되어진다. 그랬을 때 뭘 구하라? 합성저항을 구하래. 합성저항. 그럼 합성저항 구하는 거는 쉬워요. 먼저 병렬이니까 이렇게 병렬이 되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에 직렬로 또 하나 있죠?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표시한 부분까지 보면 똑같은 거 두 개가 병렬이니까 똑같은 거 두 개 병렬로 연결하면 절반으로 줄죠. 그게 250kΩ이 돼요. 그 250kΩ하고 여기 750하고가 직렬로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고 이렇게 1메가 다음에 여기는 500kg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750하고 250 더하면 1000이 되죠. 1메가가 되죠. 그러니까 1000이 되는 겁니다. 1000, 1메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연결이 돼요. 여기에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1000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합성저항을 구하려면 얘가 병렬이잖아요. 요 부분이 그러니까 얘가 얼마예요? 5000이 500이 되죠. 1000을 절반으로 나누니까 병렬이니까 그럼 요 500하고 요 500하고 더해주면 얘 전체는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는 그렇죠. 직렬 연결되는 거니까 두 개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0이 되죠. 1000이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합성저항 구해봐라 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세요. 이 문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어떻게 했어요? 열었을 때 하고 그 다음 또 뭡니까? 닫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전류계의 지시값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전류계 지시값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이 연결이 그러니까 요 저항이 얼마짜리야? 12옴짜리잖아요. 그러니까 12옴의 저항이 연결될 때 흐르는 전류하고 연결되지 않을 때 흐르는 전류하고는 당연히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류는 공급하는 전압은 일정하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먼저 스위치를 열었을 때의 지시가 10A였다. 그러니까 열었을 때에 대한 합성저항이 얼마냐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오픈했을 때에 대한 스위치를 오픈했을 때에 대한 합성저항은 병렬이잖아요. 병렬이니까 3 플러스 6에 3 곱하기 6에다가 거기에 저항값이 얼마입니까?
4옴이라고 하는 걸 더해 주겠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얘에 대한 저항값이 얼마가 되느냐? 얼마가 되죠? 그렇죠. 10이 되죠. 1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 하는 거예요. 얘를 닫았어요. 닫았을 때 저항값이 얼마냐를 계산해봐요.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에다가 더하기 얼마예요? 계산해보세요. 4 플러스 12분의 4 곱하기 12가 되죠. 얘에 대한 합성 저항이 증가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병렬로 연결하니까 저항이. 당연히 저항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값을 보라는 이야기죠. 정리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10이 아니라 6이 되죠. 6. 여기가 5가 되죠. 저항값이 줄어들죠. 당연히. 병렬로 연결하면 당연히 저항값이 줄어들어요. 자, 이 이야기니까 이때에 10A가 흘렀다. 이때 몇 암페어 흐르느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비례식으로 구하면 돼요. 비례식으로. 전류는 저항하고 반비례하는 거죠. 반비례입니까? I-는 반비례잖아. R 다시 분의 1의 전체 전류 I 곱하기. 이게 비례식이죠? 이게 반비례하는 거죠. 반비례. 만약에 비례한다라고 하면 분의 1이 없어지면 되죠. 나중에 비례라고 이야기하는 식이 있다. V는 비례다 그러면 R-V 이렇게 하면 비례식이 되겠죠. V는 R에 비례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점 찍은 게 나중 값이 되고 점 안 찍은 게 처음 값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반비례식이죠. 만약에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여기다 제곱해주면 돼요. 여기다 제곱해주면 돼요.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이런 비례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저항이 얼마에서 6에서 5로 줄어들었어요. 따라서 전류 I가 10A가 흘렀다면 전체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늘어나겠죠? 당연히 저항이 줄면 전류는 늘어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12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항이 줄었어요. 전류는 늘어날 거예요. 그럼 전류가 줄어든 건 절대 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0이나 15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 개념을 보세요. 15는 어렵죠? 여기서 1만큼 저항이 줄어들었는데 막 전류가 10A에서 50%가 막 늘어나고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봐도 얘가 답이 될 확률이 높죠.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요거는 브릿지 회로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브릿지 평형 조건이 만족이 되면 AB 간의 전이차는 존재하지 않는데 브릿지의 평형 조건이 불만족이 되면 전압이 존재하게 돼요. 지금 현재 불만족이 된 거예요. 다르죠? 2하고 1하고 곱한 거하고 4하고 2하고 곱한 게 달라지죠? 그랬을 때 구하는 방법은 쉬워요. 이렇게 회로 하나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회로 하나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기는 전압 강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전압 강하. 전압 강합니다. 전위가 아니고요. 전압 강하를 구하면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1 플러스 2분의 자기 거 1에다가 전체 전압이 얼마예요? 6이죠. 이렇게 전압 강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 전압이 얼마 나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번에는 이렇게 회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고 보면 여기서 생기는 전압 강하가 있겠죠? 그 전압 강하는 얼마입니까? 4 더하기 2분의 전압 강하니까요. 여기 얼마 되죠? 자기 거 4의 전체 전압 6이 되죠. 이 전압 강하가 됩니다. 그러면 전압 강하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전압 강하와 여기에 있는 전압 강하인데 실제는 전압 강하에다가 전이니까 6에서 전압 강하를 빼줘야 이 부분의 전이가 됩니다. 다음에 6에서 전압 강하, 이 파란색의 전압 강하를 빼줘야 이 부분의 전이가 되니까 그 두 개 마이너스 해준 게 전이차가 되는데 그냥 전압 강하 차를 해가지고 부호를 반대로 해줘도 똑같아요.
어차피 빼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 마이너스 이거 우리가 구하는 이 값에다가 이 값을 빼주는 거죠. 그 전압한 걸 빼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V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V. 근데 2V가 되는 거죠. 2V.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빼기를 해줘라. 빼기를 해줘라. 이해되겠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니까. 요거 두 값을 빼기 하면 마이너스 나온다. 근데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위를 구하는 거지 전압강하차를 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 플러스 2에 4 곱하기 6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에 곱하기 6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V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왜 반대로 빼주느냐라고 하면 전압 강화하고 전위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는 것은 전위를 구하는 겁니다. 전압 강화의 차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자, 이번에는 전력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값은 모라는 값을 주어져 있죠. 모라는 값은 얘는 뭐죠? 저항의 역수인 컨덕턴스가 주어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4모, 하나는 6모입니다. 이랬을 때 전류가 10A가 흘렀어요. 여기에 10A가. 그랬을 때에 어디에서? GL에서 이렇게죠. 그럼 GL로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IL이라고 가정한다면 4모, 6모, I는 G에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I는 G에 저항은 전류에 반비례하니까 컨덕턴스는 비례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거 6에다가 전체 전류 10이 되니까 6A가 GL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전력 P는 I 자승 R이죠. 즉 I 자승이 뭐예요? R이니까 G에 대한 역수가 되겠죠. GL이 되겠죠. 자, 전류가 6이니까 6의 제곱에 GL이 6입니다. 따라서 6W 소비 전력이 얼마가 된다? 6W만큼 소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류 분배 법칙이죠. 지금 회로 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다음, 알포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알포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마지막에 연결되어 있는 이 저항 8ohm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 어때요? 알포에서 소비되는 전력 구하라 그러면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한 이게 다 병렬 연결이 되니까 병렬 연결에 대한 합성저항을 구해야 됩니다. 합성저항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개가 연결되니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분의 1이 되겠죠. 이거를 계산하니까 얘가 7분의 8이 나옵니다. 합성저항이 구해진 거야. 그러면 2ohm하고 7분의 8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겁니다. 따라서 여기 양단의 전압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전력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전압분배 법칙을 적용합니다. 전압분배 법칙. 이걸 뭐 V-라고 한다면 2ohm하고 7분의 8. 그런데 어디에 흐르는 거예요? 7분의 8에 걸리는 전압이죠?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요? 12가 전체 전압, 입력 전압이죠. 요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 나온다? 4.37V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R분의 V제곱 하면 되겠죠? 전압의 값을 아니까. 전력 P는 R분의 7분의 8분의 이렇게 되겠죠. R분의 하니까. 다음에 V제곱. V가 얼마입니까? 4. 잠깐만요. R이라고 했으니까 잘못 얘기했네요. 마지막 저항이죠. 마지막 저항 8분의 이렇게 되겠죠. 전체 저항이 아니라 마지막 저항 여기서만 소비된 전력이니까 8분의 4.37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8분의 4.37의 제곱 요거 하니까 2.38 와트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소비 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R4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저항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거는 뭡니까? 뭘 구하는 문제입니까? 이거는 전압을 두 개를 연결했네요. 이 부분을 보니까 전압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래요. 근데 전압이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 하나는 50V, 하나는 70V니까 50V가 없어지면서 여기 70V가 20V가 있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되니까. 그럼 결국은 전류는 마이너스로 흐르네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죠. 이쪽 플러스가 크니까 마이너스 쪽. 기존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마이너스가 흘러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럼 몇 암페어가 흐르느냐? 20V인데 저항이 5ohm이죠. 요거 두 개가 직렬 연결돼 있잖아요. 3ohm하고 2ohm하고 직렬 연결돼 있으니까 20V니까 5분의 20 되니까 4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오음의 법칙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이 문제는 직병렬에 대한 저항인데 단자 AB에 200V를 가할 때 2ohm에 흐르는 전류 구하라 그랬죠. 뭐 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그럼 전체 전류부터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돼요. 전체 전류를 계산하려면 합성저항을 알아야 되네요. 그래서 합성저항 R 값을 구하면 2.8이 되겠죠. 그리고 두 개가 병렬이에요. 얼마? 2 더하기 3하고 2 곱하기 3이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병렬에 대한 이렇게 합성저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해보니까 얘가 얼마 나오죠? 1.2에다 2.8 더하니까 4ohm이라고 하는 합성저항이 나와서 전전류를 계산하게 되면 전전류는 4분의 전압을 200V 가했으니까 50A라고 하는 전류가 흘러갈 거고요.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그 50A가 2호하고 3하고 전류 분배하죠. 반비례니까 자기 쪽이 아니라 남의 쪽이 올라가고 전체 전류 50이 되는 거죠.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니까 30A가 여기가 30이 흐른다는 거죠. 30A가 흐르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 얘는 간단하죠. 이게 전류 분배 법칙입니다. 다음 이거는 브릿지 회로인데 이거를 브릿지를 펴 볼까요? 여기 있는 것을 쭉 잡아 늘리면 돼요. 이쪽으로 잡아 늘리면 펴지는 겁니다. 그럼 브릿지가 돼요. 그러면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어질 텐데요. 여기가 R이 되고요. 다음에 여기가 R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뭐야? ER R에다가 브릿지가 뭐가 돼요? 평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예요? 3R이 되고 여기도 얼마예요? 3R이 되죠. 그렇잖아요. 3R 두 개가 무슨 연결된 거예요? 병렬 연결된 거죠. 3R 두 개가 병렬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3R을 절반으로 나눠주는 거죠. 3R을 절반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브릿지 연결을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부분, 요 부분을 갖다 쭉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3R이 되는 그러한 관계만 찾아내면 간단하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병렬이니까 절반이다 라고 하면 2번의 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가 되겠죠. 자, 정리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직류회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정연파 교류에 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이 10이고 주파수가 10입니다. t = 0에서 순식값이 5가 되는 교류식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t = 0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0을 대입하면 이게 다 얼마가 되죠? 0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여기에 각도가 파이가 180이잖아요. 그러니까 60도가 되는 거죠. 사인의 60도가 얼마가 나오느냐? 얘는 마찬가지죠. 코사인의 60도가 얼마가 나오느냐? 이것이 되겠죠. 얘는 당연히 0도가 되고 0도가 되죠. 이때에 5가 나오는 값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면
답이 얘가 됩니다. 얘는 답이 될 수는 없죠. 0도니까.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요. 그거를 생각하면 1번은 8.66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은 5가 나옵니다. 그거를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림과 같은 파형의 순식값은이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림이 빠져 있네요. 근데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고요. 최대값이 50입니다. 그리고 최대값이 50이고 다음에 여기가 0이고요. 여기 값이 얼마냐면 여기까지가 6분의 4파이. 6분의 4파입니다. 이때에 순식값을 표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식값을. 그럼 순식값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냐면 요게 이렇게 연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죠. 여기가 세타가 있다고 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순식값을 표현할 때 최대값의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하는 것이 순식값을 표현하는 식이 되겠죠. 이게 세타가 몇 도냐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5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거 두 개는 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대값이 얼마죠? 70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50인 거니까 사인으로 표현됐는지 다음에 코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구하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각도가 얼마냐?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죠. 2분의 4파이 이렇게 2분의 파이씩 90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예요. 그러니까 2분의 3파이에서 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되겠죠. 그게 6분의 4파입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사인의 값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타는 얘는 6분의 5파이가 되고 사인이니까 당연히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라고 하는 정연파에 대한 표현하는 방법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최대값이 100인데 사인파 교류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라 그러죠. 최대값이 100인 사인파 교류의 평균값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표를 이용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파에 대한 실효값, 다음에 최대값.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연파에 대한 평균값은 얼마냐? 그럼 정연파에 대한 평균값에 대한 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연파 평균값은 어떻게 계산해? 파이분의 2배 최대값. 파이분의 2배 최대값이다. 지금 최대값이 100이니까 파이분의 2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는가? 얼마가 나오죠? 계산해 보니까 63.7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 거 보세요. 평균값이 191입니다 라고 했어요. 평균값이 191입니다. 그러면 뭘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평균값 VAV는 어떻게 계산해요? 파이분의 2배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에다 VA가 되겠죠. VAV 이렇게. 그래서 2분의 파이에다가 평균값이 얼마야? 191. 요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약 300 정도의 최대값이 나오죠. 다음은 정연파에 대한 실효값을 계산하는 식. 실효값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직류를 가했을 때 나타나는 전력 효과하고 교류를 가했을 때 나타나는 전력 효과가 같을 때에 대한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류를 가하면 I 자승 R이 되는 거고 교류를 가하면 어떻게 돼요? I 자승 R이죠. 근데 인테그랄이에요. I 자승 R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효과가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같다. 그랬을 때 뭘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I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t분의 1이 될 거고 rr 약분할 거고 이때에 제곱을 없애주려면 루트 씌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곱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i라는 실효값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건데 I 제곱은이라고까지 얘기한다면 제곱이라고 한다면 요런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식이 몇 번이에요? 3번이 되죠. 3번이 되죠. 이렇게 이제 그 실효값에 대한 정의를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삼각파입니다. 삼각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삼각파는 최대값이 지금 100입니다. 실효값은 어떻게 구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표를 기억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삼각파니까 3자 들어가죠. 그래서 루트 3분의 최대값입니다. 삼각파에 대한 실효값 V는 루트 3분의 최대값. 최대값이 지금 100으로 돼 있죠. 루트 3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는 얼마죠? 57.7 뭐 이러한 값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2번이죠. 그 다음에 파역률, 파고율이 나오네요. 파역률, 파고율. 이것도 파역률, 파고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것을 표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파역률, 파고율에 대한 거. 그렇죠. 자, 지금 보고 있는 표가 파역률과 파고율에 대한 겁니다. 각종 파형에 대해서 파역률과 파고율이 얼마냐. 1.15가 되는 것은 삼각파죠. 파역률을 구할 때는 평균값분의 실효값이고 파고율은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나누는 실효값분의 최대값이 되겠죠. 요 내용을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파역률이 1.15가 된다면 방금 표 보시면 삼각파가 되는 거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파형률이라고 하는 값은 실효값을 뭐로 나눠줘야 된다? 실효값을 뭐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평균값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평균값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삼각파에 대한 실효값은 어떻게 되느냐? 루트 3분의 최대값이죠.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값은 어떻게 돼요? 2분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약분시키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걸 4개의 파형을 다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외우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얘는 정연파니까 1.11이는 거 우린 금방 알고요. 정연반파는 1.57입니다. 그 다음에 정연파죠. 얘도 1.11입니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전파정류파나 정연파는 같은 개념으로 보죠. 삼각파는 1.15.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페이저라고 하는 거죠. 즉 정연파 교류를 복소수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연파 교류를 복소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페이저가 2가지가 있어요. 실효값으로 페이저를 나타낼 수도 있고 최대값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페이저로 표시하면 되는데요. 지금 실효값으로 페이저를 표시하게 되면 여기에는 실효값이 100이고 각도가 얼마죠? 3분의 파이니까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100에 3분의 파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페이저입니다. 근데 얘는 극좌표 형식이죠. 직각좌표 형식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계산기 가지고 그냥 이 계산기 눌러주면 바로 극좌표에서 직각좌표로 변환이 돼서 그냥 끝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계산기가 그게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100에 코사인의 3분의 파이 더하기 j2의 100의 사인의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밖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오느냐? 50이 나오고 j2의 얼마죠? 계산기 눌러보세요. 86.6, 50루트 3이에요. 86.6이에요. 그래서 결국 2번하고 같은 식으로 페이저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페이저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지금처럼 이러한 그 2개 전류를 더해봐라. 정연파로 더하기는 힘들거든요. 정연파로 더하기는 힘들지만 페이저로 더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져요. 페이저로 더하면. 그래서 여기는 보면 30에 0도, 다음에 40에 90도가 되겠죠. 그냥 이걸 계산기로 눌러주면 돼요. 즉 I1은 얼마예요? 30에 0도, I2는 40에 90도.
이 두 개의 전류를 더해주는 거예요. I1 더하기 I2에 대한 페이저로 표현하면 30의 0도 더하기 40의 90도. 이거 계산기로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 계산기로 눌러주면 그냥 50이에요. 50. 50. 그리고 각도는 얼마 나오느냐? 뭐 각도가 대략 36.87도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가 50의 각도가 나오는데 결국 50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계산기로 안 쓴다라고 하면 결국 어떤 식이 되냐면 30의 코사인의 0도 더하기 j 의 30의 사인의 0도 해서 얘는 30.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40의 코사인의 90도 더하기 j의 40의 사인의 90도 이렇게 돼서 이건 j의 4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i1 더하기 i2는 30 더하기 j의 40이 돼서 결국 뭡니까? 30의 제곱에 더하기 40의 제곱에 루트 씌워줘서 크기를 구하면 50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러한 계산을 복소수로 이렇게 뭐 한다는 것은 물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계산기로 그냥 바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계산기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세요. 기준 벡터에 대해서 30도 앞선 200입니다. 그래서 이 30도 앞선 200이라는 것은 200의 3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90도 뒤진 20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200인데 뭐예요? 90도 뒤진 거죠. 두 전압의 차를 구하라 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이거 빼기 이거 계산기로 누르면 끝입니다. 그냥 계산기로 누르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기로 누르면 173.2 더하기 j의 300이 나옵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3번에 있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요거를 누르세요. 만약에 계산기를 누르는 게 안 된다면 좌표 변환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핵심 관연도 문제. 자, 이게 사인과 코사인의 위상차 묻는 거죠. 당연히 사인과 코사인은 90도 위상차가 있는 거 아시죠? 사인과 코사인의 위상차가 몇 도냐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정연파 교류의 표현에서 주파수에 대한 값을 구합니다. 우리가 정연파 교류 표현할 때 IM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하죠.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값을 기억을 해야 된다. 오메가는 얼마입니까? 오메가는 2파이 f인 거죠. 이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디안 퍼 세크죠. 따라서 그 값이 얼마냐? 377이라고 주어져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 f는 얼마예요? 377을 2파이로 나눠주면 되니까 60Hz가 주파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되겠습니까? 60Hz. 자, 그 다음에 교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류는 전류가 크기하고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교류는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자, 이때 얘 한 주기입니다. 한 주기. 그 교류에 대한 한 주기를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주기적으로 변하죠. 한 주기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는 플러스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거를 더하면 평균을 하면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 주기를 더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로. 한 주기를 구하면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시력값이나 평균값을 구할 때는 얼마를 하죠? 실제는 반주기를 구하죠. 한 주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한 주기의 평균값입니다. 이 전체적인 평균값이 아니라 한 주기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음, 시력값에 대한 계산하는 식은 몇 번일까요? 요거 아까 했죠. 다음, 시력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구하냐면 정현 반파 평균값을 구하면 됩니다. 평균값이니까. 정현 반파예요. 실제 뭐 복잡하게 계산 안 해도 되고요. 정현 반파는 어떻게 되죠? 파이분의 VM이죠. 파이분의 VM. VM이 얼마입니까? 파이분의. VM이 얼마야? 100이죠. 이걸 계산하면 얘는 얼마죠? 31. 얼마 나오나요? 대략 32 정도 나와요. 그런데 실제는 이만큼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31보다 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얘네들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죠. 그게 답이다. 안 그러면 정적분에 대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정적분에 대한 계산. 정적분을 계산할 때 V, AV는 어떻게 계산해요? 그렇죠. 한 주기 2파이분의 1이죠. 변화되는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죠. 쭉 보면 한 주기입니다. 2파이분의 1. 인테그랄 적분 구간은 4분의 파이부터 색칠한 부분이죠. 파이까지입니다. 자, 그 식은 어떻게 돼요? 100 사인의 세타죠. 100 사인의 오메가 t. 그렇죠? 오메가 t입니다. 그걸 d 오메가 t예요. 그러니까 세타를 d세타 한다라는 개념으로 하면 돼요. 요거를 그대로 계산기로 눌러서 계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계산기가 안 된다면 2분의 파이에 100에다가 사인을 인테그랄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가 되죠. 구간 파이 다음 얼마요? 4분의 파이. 파이 넣고 나온 값에서 4분의 파이 넣고 나온 값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곱해주면 얘가 얼마가 나오느냐 계산하면 27.1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든지 안 그러면 계산기로 하든지. 마찬가지로 16번째 문제도 2-16이라고 하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 동일해요. 이러한 것을 적분을 하든지 계산기로 하든지. 그래서 계산기로 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건 이제 식을 적어드릴게요. 평균값 구하는 거니까요. 한 주기가 얼마입니까? 0.04의 값에서 계속 바뀌죠? 그래서 주기분의 1, 0.04분의 1. 적분은 0에서부터 0.02까지를 적분하는데 어떻게? 5 곱하기 10의 4승인데 어떻게? t-0.02의 제곱을 dt 하는 거죠. 요거를 그냥 계산기로 누르세요. 계산기로 누르세요. 만약에 계산기가 안 된다면 얘를 적분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04가 되겠죠. 5 곱하기 10의 4승은 상수로 나올 거고요. 나머지 적분하죠. 적분하면 3분의 1에 t의 0.02에 이거죠. t 3승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적분 구간은 얼마예요? 0에서 0.02까지를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3.33이 나오는 이러한 적분을 하든지 계산기로 하든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뭘 이용하는 문제죠? 계산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적분을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한 주기가 얼마입니까? 마찬가지예요. 한 주기가 얼마입니까? 이거 보세요. 한 주기가 얼마요? 30초가 되죠? 30초. 처음에는 50이고 다음에는 40이죠. 근데 시료값이라고 했으니까 시료값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보면요. 전류 I니까 I라고 할까요? 한 주기는 3분의 1이 돼요. 30분의 1이 되네요. 30분의 1. 30초라 그랬으니까. 30분의 1이 돼요. 그 다음에 10초까지가 변화가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20초 구간이죠. 요거죠. 그러니까 10초까지는 50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시료값이니까 0에서 10초까지 50의 제곱의 dt 더하기 인테그랄 10에서 30초까지가 되겠죠. 이거는 40입니다. 그래서 40의 제곱의 dt 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줘요? 루트 씌워주면 시료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43.58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계산기를 안 쓴다 그러면 50의 제곱이니까 2500의 값이 되고 1이니까 t가 생기죠. 구간이 얼마예요? 0이고 10. 이렇게 해서 나온 값 더하기죠. 더하기. 요거는 얼마 되겠어요? 40이니까 제곱을 하니까 1600이 되겠죠. t가 되겠죠. 그리고 10에서 30. 30 빼기 1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더해 준 값이 되겠죠. 그 값을 찾아서 계산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얘는 제형파인데요. 실효값 구하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실효값을 식을 세워줘야 되겠죠. 실효값은 어떻게 돼요? 한 주기는 3까지 가네요. 요 식은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1분의 10이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그래서 10t가 돼요. 당연히 얘는 그냥 10의 일정이죠. 얘는 10t입니다. 기울기에 대한 시간의 값 변하니까. 그래서 10t에 대한 제곱이 돼요. 요거 제곱, 인테그랄 dt가 되죠. 구간은 0에서 1까지가 되겠죠. 더하기, 다음 인테그랄. 1에서 2까지가 되는데요. 10의 제곱의 dt가 되겠죠. 따라서 요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줘가지고 루트 씌워주면 걔가 무슨 값이 된다? 실효값이 되겠죠. 요거 계산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6.67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거를 적분하게 되면 얼마 값이 나옵니까? 제곱이니까 2분의 t3승이죠. 그래서 100에다가 2분의 t니까 t제곱이니까 3분의 t3승이 되죠. t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다가 0에서 1까지 집어넣고 이런 거 하면 돼요. 요거는 결국 100t잖아요. 이런 적분에 대한 값만 알면 뭐 그냥 간단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요거는 무슨 파죠? 구형파. 구가 사각형을 얘기하는 거죠. 구형파. 구형파에 대한 파형률과 파고율은 다 같이 그 값이 얼마다? 1이죠. 1. 그러니까 파형률과 파고율, 구형파는 모두 다 1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형률, 파고율에 대한 식 기억합니까? 파형률이란 뭘까요? 다음에 파고율이 1.414인 거는 뭘까요? 파고율이 1.414. 정연파죠. 정연파죠. 루트 2분의 최대값 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가 되는 거 찾으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구형파는 다 같이 파형률, 파고율 1이고요. 삼각파는 파형률이 루트 3분의 최대값이니까 1.732가 되겠죠. 반파는 2분의 최대값이니까 2가 되겠죠. 반파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반파 정류파는 파고율이 2가 된단 말이죠. 삼각파는 어떻게 돼요? 직사각형파, 구형파, 직사각형파, 구형파인데 사각파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1일 거고 삼각파는 이게 톱니파가 삼각파에 해당되겠죠. 1.732 루트 3이 되니까요. 1.732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정도는 정리가 되겠죠. 자, 정연파 페이저에 대한 표시 방법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묻습니다. 페이저는 허수부를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잘못됐죠. 페이저는 허수부를 반드시 취급을 합니다. 다음에 페이저로 표시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자, 복소수로 표시하면 어느 게 될까요? 그러니까 최대값이고 각도죠.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그래서 이거 앞에서 했던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페이저를 이용한 건데요. 병렬이니까 두 전압이 같은데요. V1은 루트 3의 j2의 y가 되고요. V2는 V의 각의 30입니다. 그게 두 개가 같다는 거죠. 그랬을 때 V 값하고 J 값을, Y 값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요걸 바꿔줘야 되겠죠. V의 코사인의 30도 더하기 J의 V의 사인의 30도죠. 결국은 뭐예요? V의 코사인 30도가 루트 3하고 같은 거고요. 병렬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V의 사인의 30도가 뭐하고 같아요?
y하고 같은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y 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y는 얼마입니까? v sin 30도예요. v sin 30도예요. 그죠? 그렇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sin 30도가 얼마야? sin 30도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v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v 값 계산할 수 있네요. v 코사인 30도는 뭐하고 같아요? 루트 3이에요. 그래서 v는 이 루트 3을 뭘로 나눠줘요? 코사인 30도로 나눠주는 거죠. 그 값이 얼마 나오느냐? 계산해 보니까 걔가 2가 나와요. 2. 그래서 2를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1이 나오는 거죠. 자, v는 2고 y는 1이에요. v는 2고 y는 1이죠. 이렇게 그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벡터, 복소수 개념에서 이거하고 이것은 병렬 연결이니까 서로 같다. 그래서 이것끼리 서로 같고, 이거 실수는 실수끼리 같고, 허수는 허수끼리 같다. 뭐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이 문제는 전류를 구하는 건데 벡터 계산으로 구하라는 거죠. 벡터 계산.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어렵진 않아요. 오음의 법칙 적용하면 I는 얼마야? Z분의 V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소수 계산이 되면 끝나요. 4-J의 3분의 V가 얼마죠? 96 플러스 J의 28. 이거 계산기로 그냥 누르면 답 나와요. 계산기로 누르면 답 나와요. 얼마냐면 12 플러스 J 16 나와요. 그냥 바로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계산기가 안 된다면 이거는 머리가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를 쓰는 거예요. 분자 분모에 공액 복소수 곱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 하다 시간 다 가죠. 그래서 이게 뭐야? 4의 제곱에 3의 제곱에 그리고 나머지 계산해서 이런 형태로 구해야 되니까 이건 시간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계산기를 가지고 풀어야 돼. 계산기. 그래서 이 복소수를 연산할 수 있는 계산기는 계산기 모드의 컴플렉스 CMPLX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계산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하는 계산기. 카시오 FX570 ES가 가능해요. MS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복소수의 연산이 가능한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뭘로 계산하라? 계산기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계산기로 구하는 거죠. 이거 아까 해봤죠? 답 보이죠? 이제는 두 번째 보는 문제 있었으니까 답이 바로바로 보여야 됩니다. 정리가 되죠? 여기까지가 정연파 교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RLC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죠. R만의 회로, L만의 회로, C만의 회로 기억하시죠? R은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L은 전류가 90도가 늦을 거고 C는 전류가 90도가 앞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전압이 주어지고 전류가 주어졌는데요. 전압에 대한 위상하고 전류에 대한 위상이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 이 회로는 무슨 회로다? 순저항만의 회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0.1헨리 코일의 리액턴스가 377이래요.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L헨리라고 하는 값을 오음으로 바꿔주는 걸 리액턴스죠. 그걸 유도 리액턴스라고 그러고 C 파라드라고 하는 값을 오음으로 바꾸는 것을 용량 리액턴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리액턴스에 대한 개념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리액턴스 X는 XL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2파이 FL입니다. 얘가 2파이 주파수는 몰라요. L이 0.1인데 얘가 얼마야? 377이라고 나온 거죠. 오음이다. 377 오음이다. 그랬을 때 F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따라서 F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 377을 2파이 곱하기 0.1로 나눠주겠죠. 자, 이걸 계산해 보니까 얘는 얼마 나옵니까? 600이 나오죠. 600.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를 구한다. 유도 리액턴스입니다. 용량 리액턴스 XC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2파이 FC분의 1이 되는 거죠.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에 대한 구하는 방법을 기억하라. 자, 그 다음 문제는 4헨리라고 주어졌어요. 당연히 얘는 오메가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x를 구할 수가 있죠. 오메가 L이잖아요. 물론 J가 붙죠. 여기도 J가 붙는 건 당연한 얘기죠. J의 100에다가 4죠. 그러니까 J의 XL, 이건 얼마야? J의 400이 되어지는 이러한 유도리액턴스가 있는데 그 유도리액턴스의 전압이 이만큼이 가해졌어요. 그럴 때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라. 그럼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식은 어떻게 돼요? 전류 I는 이렇게 세워지죠. 8에 마이너스 50을 J의 400으로 그냥 나눠주면 돼요. 이거는 계산기가 해줘요. 얼마 나와요? 0.02에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요만큼이거든요. 계산하면 오는 거예요. 정연파로 표현해줘야 되나요? 정연파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실효값이다. 그러면 0.02 루트 2가 될 거고요. 최대값이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겠죠. 실효값인지 최대값인지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요. 보기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됐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네요. 최대값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정리가 되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순식값으로 표현하면 최대값이 0.02에 사인에 오메가 t잖아요. 오메가는 100이니까요. 100t가 되겠죠. 초기 위상이 얼마냐? 마이너스 50도예요. 사인인데 마이너스 50도예요. 사인인데 마이너스 50도가 없죠. 지금 문제 보니까. 그러면 뭐예요? 얘밖에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코사인하고 사인하고는 위상차가 90도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위상차 90도를 더하면 마이너스 140도 나오겠죠. 그 코사인으로 표현한 것 뿐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만약에 사인이라고 한다면 사인이 답이 되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50도가 돼야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50이 아니라는 얘기죠. 답이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요거를 x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주파수가 1000이라고 그랬어요. 주파수가 1000. x로 표현하면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 시료값이 주어지고 주파수가 1000인 전압이 가해질 때 순시전류 구하라는 얘기죠.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은 xc니까 얼마예요? 오메가. 이 주파수가 1000이니까 2파이 곱하기 1000이 되겠네요. c는 얼마가 돼요? 0.1. 마이크로니까 10에 마이너스 6승분의 1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j예요. 마이너스 j. 이해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j의 삼각형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전압이 얼마냐? 전압이. 시료값이 1414예요. 그 전류 i를 구하래요. 전류 i는 바로 이 뭐예요? 마이너스 j 삼각형 분의 얼마죠? 1414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느냐? 요 값을 구해서 대입한 거니까요. 대입하면 1.26이 나와요. 당연히 뭐예요? J죠? 전류가 90도 늦는 거죠? 90도 빠른 거죠, 전류가. 마이너스 J니까. 마이너스 J는 이렇게 J로 올라가거든요. J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복소수로 바꿔주면 전류가 90도 앞서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보면 콘덴서만의 회로니까 전류가 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앞선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요것이 답이 되는데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계산한 게 1.26이 나왔잖아요. 여기 1.26이 나왔다면 1.26이 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계산만 하시면 뭐 아주 기본적인 연산 문제가 되는 거죠. 쉬운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저항하고 다음에 인덕턴스가 직렬로 연결된 거죠. 저항과 인덕턴스 10의 인덕턴스에, 그러니까 인덕턴스는 저항하고 인덕턴스가 직렬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저항은 10이고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이거거든요. 제2의 오메가 1000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에요. 요게
X입니다. X. 그러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15옴의 저항에다가 이 값이죠. J의 10이 되는 거죠. J의 10. 이렇게 임피던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뭘 구하라? 전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전압의 실효값이 이만큼이거든요. 그럼 실효값이니까 최대값은 루트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에 대한 값을 구하라 그러면 실효값이 100이니까 최대값은 루트 2가 돼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효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정연파는 실효값에 루트 2배 해줘야 최대값이 되겠죠. 임피던스 얼마야? 10 플러스 J의 10이에요. 이거 그냥 계산기 누르면 돼요. 그러면 얘가 그냥 10A 나옵니다. 각도는 빼고요. 그걸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리가 되겠죠. 안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루트에다가 10의 제곱에 플러스 10의 제곱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에 그 값이 1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유형 중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RL 직렬 회로입니다. 저항의 값을 구하래요.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어요. 이거 페이저로 표시하는 겁니다. 페이저로. 페이저가 벡터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벡터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벡터 표현을. 자, 벡터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100에 0도죠. 요거는 2에 마이너스 45도죠. 자, 이 두 가지 벡터는 지금 최대값이네요. 왜냐하면 최대값으로 표현했기 때문에요. 근데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해요? 임피던스. 그러므로 임피던스 Z는 I분의 V죠. 물론 벡터니까. I가 얼마? 2에 45도. 100에 0도. 그러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50에 45도죠. 50에 45도잖아요. 그러면 얘는 저항을 값을 구하라 그러죠. 이거 좌표 변환하면 돼요. 50의 코사인에 45도. 이건 계산기가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계산기는 그냥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좌표 변환이 되죠. 50의 사인에 45도.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보세요. 그 값이 얼마 나오는지. 그렇죠? 네, 루트 2분의 50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가 답이 되겠죠? 앞에 건 저항이고 뒤에 건 리액턴스죠. 저항값이니까 앞에 거가 되겠죠. 얘가 저항값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RL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오메가가 얼마가 주어졌나요? 2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뭘로 바꿔줘야 돼요? 옴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오메가가 2니까 제2의 4가 됩니다. 오메가 L이니까요. 오메가 C분의 1이죠. 이거는 제2의 3이 돼요. 마이너스. 즉 제2의 2의 6분의 1이 되잖아요. 이거 계산하니까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제2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항은 1이죠. 원래 저항은 1이죠. 실수잖아요. 따라서 전체적인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제2의 4에 더하기 1에 마이너스 제2의 3이 되니까 1 더하기 제2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임피던스가 되고요. 전압은 이걸 벡터로 표현하니까 1의 최대값입니다. 1의 60도입니다. 최대값으로 표현하니까 1의 60도입니다. 페이저로 표현한 거죠. 1이고 각도가 60도죠. 따라서 전류 I를 구하면 I는 어떻게 돼요? 1의 60도를 뭘로? 1 플러스 J의 1로. 이거 계산기 눌러주면 돼요. 1 플러스 J의 1로 해서 이거 계산기 눌러주면 얘가 얼마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얘는 계산해보면 루트 2분의 1이 나오고요. 각도는 얼마야? 60도 마이너스 45도니까 15도가 나와요. 따라서 15도인 것은 12분의 파이가 15도죠. 루트 2분의 1이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이 루트 2분의 1의 15도인 거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거를 찾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되고 또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벡터 연산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벡터 연산이 안 된다면
벡터 연산이 안 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벡터 연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유도 리액턴스하고 용량 리액턴스가 크기가 서로 같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조건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공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진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공진 조건. 오메가 자승 LC는 이퀄 1이 되는 게 공진 조건이고, 여기서 주파수 F값 구하면 2파이 루트 LC분의 1이죠. 루트 LC분의 1이죠. 뭐 요거는 그렇게 꼭 집어넣지 않더라도 이렇게 적어도 쉽겠죠. 공진 주파수 2파이 루트 LC분의 1. 공진. 전압이 확대되거나 전류가 확대되어져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죠. 직렬 공진에 대한 특징과 병렬 공진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 공진은 전압이 확대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 전압 확대비라고 얘기하죠. 병렬 공진은 전류가 확대되니까 걔를 갖다 뭐라고 불러요? 전류 확대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병렬 공진은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반공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진에 대한 개념이에요. 공진에 대한 개념.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공진이 됐다. 그래서 공진이 됐다. C의 크기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C 값을 구해야 되죠. C는 오메가 자승 L분의 1이거든요. C는 오메가 자승 L분의 1입니다. 자, 공진 주파수입니다. 요만큼의 정연파 교류에서 5mm henry. 그 다음에 같아졌다. 그러니까 5mm henry죠. L 값이.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2파이에 주파수 1000에 제곱이죠. L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mm, 5 곱하기 미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죠. 얘가 얼마 나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럼 얘는 5.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값이 나오니까 5.07 마이크로파라드가 되겠죠. 이런 값일 때 두 개 값이 같아져서 공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공진이 됩니다. RLC 직렬로 연결됐을 때에 L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VL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XL에다가 I를 해주면 돼요. 근데 얘는 XC에 I 해도 돼요. 왜 그러죠? 공진이 됐기 때문에 전압이 서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같아진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I는 공진 전류니까 허수부가 없어진 전류예요. 그래서 XC에다가 R분의 V를 해도 돼요. XC에다 R분의 V. 자, 따라서 XC는 2파이 FC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2파이 FC분의 1이죠. 여기에 R분의 V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게 표현한 문제가 4번이 되겠죠. 자, 공진에 대한 개념이야. 전압 확대비. 기억하고 있죠? 전압 확대비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Q라고 하죠. 선택도라고 하죠. 보통. 선택도죠. 이거는 V분의 VL이나 V분의 VC 값이 되는 거죠. 이게 전압 확대비잖아요. 그래서 공진일 때 V는 RI가 되잖아요. 이건 XLI, XCI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R과 X에 대한 B가 되죠. 자, R에다 X는 2파이FL이죠. R에다가 X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C분의 1이죠.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게 이제 확대 B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 두 개를 곱해 보세요. 그러면 Q제곱이 되고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얼마예요? 이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요거하고 요거를 곱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R분의 오메가 L하고 곱하기 오메가 CR분의 1하죠. 그렇게 곱해 보세요. 그럼 얘가 Q 곱하기 Q니까 Q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오메가 약분돼서 없어지고 R제곱이 되죠. 그리고 C분의 L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R분의 1의 루트에 C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러한 식까지도 전압 확대비 선택도
첨예도 뭐 이런 거 구하라 그럴 때 요거 기억하고 있죠? 그런 것도 정리하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병렬이고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그 XL과 XC가 같아졌기 때문에 공진이야. 공진. 공진이기 때문에 전류는 이렇게만 흐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100V에 저항이 15ohm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 몇 암페어 흘러요? 10A 흐르는 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공진. 얘가 공진이라고 하는 거죠. 공진은 허수부가 0이 되는 거죠. 자, 관현도 문제 출제됐던 것들을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터의 특징. 잘못된 거 찾아라 그러면 2번이 잘못됐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인덕터는 전자유도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E는 L, dt분의 di죠. 여기서 시간이 0일 때 급격히 변하는 거예요. 전류가 변하면 무한대 전압이 나오죠. 시간이 0일 때, 그러니까 이 L에서는 전류가 급격히 변한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급격히 변하면 시간이 0일 때 변화가 일어난다면 전압은 높은 전압이 걸려요. 무한대가 걸려요. 그러니까 일정 전류가 흐를 때 전압이 무한대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전류가 급격히 변할 때 전압이 무한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뭐 그런 거 나머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코일에서는 전류, 콘덴서에서는 뭐예요? 반대로 전압. 콘덴서에서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VC라고 하는 거죠. VC. 그러니까 이건 IC를 구하면 C, DT분의 뭐가 돼? DV가 되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콘덴서에서는 전압이 급격히 변하면 전류가 무한대가 돼야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VC는 어떻게 돼요? C분의 1의 인테그랄 IDT죠. 이런 것은 기본적인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LC에 대한 기본식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미분 방정식 세울 때 지어공학에서 배우는 거죠. 그런 거 할 때 꼭 필요한 얘기들이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기본식입니다. IL은 어떻게 돼요? IL은 L분의 1의 인테그랄 EDT죠. 인테그랄 EDT. 뭐 이런 관계도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들에 대한 변화, 네 가지 기본식은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전자유도 법칙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dt가 이만큼일 때 di가 얼마가 된 거예요? 40이죠. 40인데 50에서 10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40 된 거죠. 그때 20V의 기전력이 발생했다.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E는 어떻게 돼요? L dt분의 di라는 식이죠. 요 식에다 대입하면 20V의 기전력이 발생했는데 dt가 0.0일 때 얼마요? 마이너스 40만큼 변했죠. 이 이야기거든요. 변화량으로 얘기하면 그냥 40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어쨌든 L 값을 구하면 돼요. 10에서 5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0. 근데 요 마이너스에서 우리가 기전력이 발생했다. 단자전압이 발생했다. 근데 기전력이라고 하면 또 이게 마이너스 보가 붙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변화량만 보면 요거는 그냥 40이거든요. 그러니까 L 값을 보면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40분의 2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0.01이 되고요. 그러니까 40분의 2분의 1이니까 뭐 5가 되겠죠. 5mmN이 나온다면 5 곱하기 10 마이너스 13. 여기서 L 값 못 구하면 답 없어요. 5 곱하기 10 마이너스 3승 나온다는 얘기죠. 5mmN. 자, 이거는 이제 단자전압 물어봐요. VL. 마찬가지예요. VL은 어떻게 해요? L dt분의 di죠. 단자전압이에요. 유도기전력 하면 또 틀려요. 유도기전력은 이게 유도기전력이라고 부른다면 유도기전력 이거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죠. 이건 전자유도 법칙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건 유도기전력이고 얘는 뭐예요? 단자전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되는데 L이 2죠. dt에
D에 20에 2에 마이너스 2t예요. 이때 지수 미분이 나오네요. 지수 미분은 지수는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2고 20은 상수고 지수를 미분하면 지수가 내려오고 지수는 일정이에요. 지수가 내려오면서 이게 지수 미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80. 2에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지수를 미분하는 수학 공식입니다. 그 공식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도기전력으로 하면 부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바뀌겠죠. 왜 그걸 따졌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답이 잘못하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유도기전력인지 단자전압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봐라는 얘기죠. 지금처럼 여기서 기전력이 발생한다면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때는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40으로 바뀌는 거죠. 왜? 전류가 50에서 10으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40만큼 변한 거니까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거하고 개념은 좀 다르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세요. 다음 문제는 기전력이 어느 때 생기느냐를 보면 돼요. 기전력은 요때 생기겠죠. 이때 생겨요. di가 0인 순간에는 기전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기전력이 생기질 않아요. di가 0일 때는. 그리고 기전력이 6이 되는 기전력의 파형을 하면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상승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L dt분의 d. 그러니까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L dt분의 di니까 반대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면 밑으로 떨어지는 기전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기전력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L이 얼마야? 1이죠. 시간이 변하는 게 몇 초 동안 변했어요? 2초 동안 바뀌었죠. 얼마만큼 바뀌었어요? 10만큼 바뀌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V죠. 마이너스 5V. 그게 맞는 거죠.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쉽게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인덕턴스가 주어졌네요. 0.1H 코일에 100V의 전압을 가했어요. 60Hz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위상각이 0이래요.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기 인덕턴스가 0.1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오메가, 주파수가 60이죠. 그러니까 2파이의 60에 0.1이 되는 거죠. 요게 5옴이에요. 그때 시료값이 이만큼 가해졌다. 100에 0도인 거죠. 어쨌든 크기만을 봐도 관계없고요. 자, 이게 5옴이죠. 이래 되면 전류 I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90도 늦은 전류가 되겠죠.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0.1 100에 0도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냥 요거 계산기 그냥 꾹꾹꾹 눌러주면 답 나오죠. 크기만 보면 2.65 각도까지 보면 마이너스 90도가 되죠. 우리 이제 각도는 이야기 안 하고 크기만 구합니다. 그래서 2.65 복소수의 연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복소수의 연산을 하면 쉽게 갈 수가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복소수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 건 C만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 기본식이죠. 자, 마이너스 90도는 절대 될 수가 없고요. 다 90도 앞서는 거죠. 이거 절대 될 수 없죠. C분의 1이니까 오메가 CV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 90도입니까? 코사인 90도입니까? 당연히 사인 90도죠. 사인 90도죠. 사인을 가했잖아요. 사인보다 90도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인을 가했으면 사인보다 90도 앞서는 걸 찾아주면 이거는 뭐 답 찾는 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됩니다. 뭐 이걸 뭐 적분하거나 미분하거나 해서 구하지는 않겠죠. 기본 개념만 알고 구하시면 간단하고요. 자, 다음은 콘덴서에 대한 연결입니다. 콘덴서의 연결은 저항의 연결하고 반대가 되죠. 즉 이렇게 C1, C2라면 C0는 얼마가 돼요? C1 플러스 C2분의 C1, C2가 되는 거 이거 기억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C1하고 C2가 병렬로 연결되면 너무 간단한 이야기니까 이런 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게 있고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됐는데 이들의 정전 용량은 몇 배 차이가 나느냐를 물어요. 똑같은 게 두 개가
직렬 연결하면 2분의 C가 돼요. 똑같은 게 2배가 병렬 연결되면 2C가 되죠. 이건 몇 배 차이가 나죠? 당연히 4배 차이가 나죠. 4배. 당연히 4배 차이가 나잖아요. 병렬 연결한 게 4배 크다는 얘기죠. 직렬 연결한 것보다. 4배 차이가 난다는 거. 뭐 이 정도는 간단하면서 쉽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60Hz에서 3옴의 리액턴스를 갖는 자기 인덕턴스 및 정전 용량의 값을 구하며 두 가지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0Hz다. 그러면 X, L, 2파이 60, L 이 3이 되는 거죠. 여기서 L 값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파이 60 C분의 1 이거 3 여기서 C 값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값이 각각 얼마가 나오느냐 이걸 묻는 거죠. 당연히 L은 어떻게 돼요? 3을 2파이 60으로 나눠주니까 얼마 나옵니까? 8 곱하기 10 마이너스 3승 나오죠. 8mm henry가 나올 거고요. C는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2파이 60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얼마예요? 880 8.84 이렇게 나오나요? 10의 4승 그러니까 880 마이크로파라드죠. 얘는 8mm henry죠. 그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수의 값 구하는 거죠. 정리가 되나요? 자, C만의 회로에 100V 60Hz의 교류 전압을 가하니 60mA 전류가 흐른다. C는 얼마인가? 똑같은 이야기죠. C만의 회로기 때문에 전류가 나왔어요. 전류가. 그러면 XC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100V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XC 값을 구해요. I분의 뭐예요? V가 되죠. V가 100V입니다. 60ml죠. 그럼 XC에 대한 값은 얼마예요? 1.66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다면 따라서 뭘 구하는 거예요? C 값을 구하는 거죠. C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오메가 2파이 주파수 얼마죠? 60이죠. C가 얼마예요? XC 계산해보니까 1.66 나왔죠. 10의 3승분의 1이 되죠. 요거예요. 요게 C 값을 구해지는 거죠. 아, 여기 계산 잘못했네요. 요거 분의 1이죠. 분의 1. 요 부분 계산 잘못했네요. 똑같은 문제인데 적다 보니까 잘못 적었어요. 요게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3분의 1이죠. 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계산을 하면 똑같은 형태가 되니까요. 계산을 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1.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0 나와요. 그러니까 1.59 4번이 답이 되네요. 마이크로파라드 4번. 정리되죠? 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콘덴서 코일에서 실제적으로 급격히 변화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코일에서는 전류고 콘덴서에서는 전압이다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급격히 변할 수 없다. 그거는 이제 T가 0일 때 바뀌면 전류가 바뀌면 전압은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그 무한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3마이크로파라드 커패시턴스를 50옴입니다. 이걸 용량 리액턴스로 사용합니다. 주파수가 얼마일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용량 리액턴스는 2파이 주파수 몰라요. C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마이크로라 그랬죠.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 얘인데 50으로 쓴다 그랬죠. 여기서 주파수 F를 구하는 거죠.
F는 어떻게 되죠? 2파이 주파수 빠지고요. 3 곱하기 마이크로 마이너스 6승의 50분의 1이 되겠죠? 이게 주파수가 되네요. 주파수 계산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얘는 1.06 곱하기 10의 3승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다? 헤르츠. 몇 번? 2번이 되죠. 2번. 자, 간단한 이야기들이 되겠죠. 위상의 관계를 묻습니다. 다음 문제는 요거는 이것만 있으면 90도죠. 90도 늦습니다. 그런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늦긴 늦는데 90도 이하죠. 90도 빠르다, 90도 늦다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항이 없을 때 얘기인데 같을 수는 없죠. 동상이니까 저항만의 회로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늦지만 90도보다는 조금 늦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걸 묻습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코일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 값이 이만큼이고 하나 값은 이만큼이죠. 저항과 유도 리액턴스가 3 더하기 j 의 5가 되고요. 5 더하기 j의 1이 되는 거죠. 저항과 리액턴스 값이 주어졌으니까 요 놈이죠. 두 개가 직렬 연결됐어요. 이걸 직렬로 접속하면 임피던스는 얼마가 될까요? 3 더하기 j의 5에다가 5 더하기 j의 1이 되겠죠. 자, 요걸 계산하면은 얘는 얼마 됩니까? 임피던스는 8 더하기 j의 6이 되죠. 거기에 전압을 100V를 가한 거예요. 그럼 전류 I는 100의 0도를 8 더하기 j의 6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8-j의 6이 나와요. 즉 10이라는 얘기죠. 10. 10에다가 각도가 마이너스 36.86 마이너스 36.86 뭐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2번과 같은 답으로 계산할 수 있죠. 역시 복소수의 연산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복소수 연산, 식만 세우고 복소수 연산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요거 하나 하고 두 개가 직렬 연결됐을 때 합성 임피던스 구하고 임피던스 분의 전압하면 그냥 바로 전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률, 무효율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